안녕하세요. 제가 길다면 길고 좀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19년 차인데요. 어떤 교과를 넘어서서 모든 교과 신규 선생님 또 발령받은 지 몇 년 안 되시는 초임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경청해 주시고요. 교직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 교사로서 우리 신규 선생님과 초임 선생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신규 선생님으로서 딱 발령받아서 오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대학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또 학교 현장에 나와서 아주 실무적인 것들, 예를 들면 공문 처리한다든지 학생들 지각, 조퇴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우지는 못하고 또 현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령받고 이제 현장에 나오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워서 정말 낯설어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직은 경력이 좀 짧으셔서 여러 부분에서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할 동료 교사, 특히나 동교과, 국어면 국어 선배님, 영어 교과면 영어 교과 선배님, 이렇게 동교과 선생님, 그리고 동료 교사.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동료 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할 그 부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초임 때부터 신규 때부터 담임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 뭐 학생부라든지 뭐 연구 뭐 이런 데 소속하실 텐데 그 소속한 부서에서의 동료 선생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이 부서가 사실 담임 업무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시면 또 초등학교에서 담임 업무를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이라면 같은 그 담임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동교과 선배님들 중에서 정말 존경스럽고 자기 어떤 업무, 수업이면 수업, 행정 업무면 행정 업무를 정말 잘 해내시는 그런 선배님들, 또 그런 같은 학년의 같은 부서의 선생님들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정말 내가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선생님이 없으시다면 적어도 다른 학교에서라도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수업을 잘 보시고 관찰하시고 또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틈만 나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 할 동교과 교사 그리고 동료 교사를 찾아라. 그리고 그분들의 수업과 행정 업무를 잘 보시고 많은 것들을 좀 따라 하시고 또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좀 속상한 것들, 잘 몰라서 답답한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배님들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직에 처음 와서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끙끙 앓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완전 번아웃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배님들을 찾는 게 교사로서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데 그냥 혼자서 답답해하고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배우고 현장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셔서 옆에 동료 선생님들, 같은 과 선배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의 우선순위를 두라 합니다.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첫 번째가 수업입니다. 수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오면 수업에 대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또 주어지는 업무에 대한 행정 업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최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업과 행정 업무를 동시에, 만약 그 중에 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수업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면 수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이 쌓이고 수업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시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것이 즐거우시면 학교 생활 전체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생긴 가운데서 다른 행정 업무 또 관련된 본인께서 하셔야 할 그런 업무들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의 수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라. 수업의 전문성을 키우시고 수업 전문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학교 생활에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저의 조언은 교사 공동체 활동입니다.
이 교사 공동체는 학교 안에도 있고요. 학교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내에서 하는 활동, 교외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뭐 달리 말하면 교사 공동체를 교과 연구회라고도 합니다. 저는 학교 내 활동, 학교 밖 활동을 다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 활동에서 많은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교사 공동체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교사 공동체들은 좀 형식적인,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적인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활동들이 의미 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그 교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내 수업이 좀 더 발전하고 개선하고 내가 어떤 담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런 담임 교사의 전문성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사 공동체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기 들어와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교사 공동체가 있는지, 우리 학교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또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교과입니다. 체육교과에 어떤 교사 공동체가 우리 이 지역사회에, 아니면 조금 넓게 보면 경기도에, 아니면 서울에, 제주도에 이렇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은 서울시, 경기도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사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막 만들어져서 이제 좀 초보적 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과이시든지 분명히 그 교과를 주도하는 그런 교사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학교에는 학교 내 교사 공동체가 정말 잘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아보시고 초기에 섣불리 여기 막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두시고 차분하게 여유 있게 선배들의 어떤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좋은 교사 공동체를 잘 찾으셔서 그 안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또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을 좀 표현하고 또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과거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수업을 좀 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더 잘하고 학급 담임으로서 담임 업무를 잘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사 공동체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직업적 큰 장점, 메리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힘들고 지친 피로를 푸는 어떤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바빠서 못했던 그런 일들을 또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시거나 그런 게 다 가능하겠죠. 또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학 때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여행 또는 국외 여행, 좀 다양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세상,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학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휴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약해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렇게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새로운 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여러분 개인만의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의 공동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학을 정말 계획적으로 잘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원이나 어떤 승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많은 선생님들이 가시는데요. 어느 시점에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승진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3년 동안은 대학원, 승진 이런 거로부터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정도는 현장에서 적응하고 교사로서 자기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교사다운 교사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집중하시고요. 적어도 3년 이후부터 대학원에 대한 생각 또는 승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리액션, 반응이 있겠지라고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19년 차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의 반응은 항상 저의 기대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선생님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겠지 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학생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거기에 따른 실망도 절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내가 전폭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주는 존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많은 학교 생활을 하실 텐데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행동 관찰,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사는 가르치고 그냥 땡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내가 가르친 것이, 내가 지도한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학생들의 삶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학생들의 의식에, 학생들의 어떤 지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생들의 그런 변화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교사로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 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기억해야 될 많은 정보들을 이 머릿속으로만 담아두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인터넷 카페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많이 기록하고요. 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제 그 학교 생활에 관한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생하고 상담한 것들, 수업을 지도해서 좋았던 것, 아니면 수업을 하면서 좀 아쉬웠거나 제 스스로 뭔가 좀 반성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카페에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나중에 좀 보고 제 수업을 좀 반성하고 제 수업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때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하는 것은 교사로서 또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기록해 주는 거에 아주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관찰, 기록, 정리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 주시는 게 교사로서, 전문가로서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이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셔도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초임 선생님, 신규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그 초임 선생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조언들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좀 관련성 있는 주제로 좀 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지만 제가 19년째 이렇게 교사로 일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좀 알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